오늘 제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메르스 아벤트를 하는데요. 제가 만든 연어 요리입니다.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나에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영상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좀 특별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보려고 영상을 몇 번 찍어봤어요.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는 일이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맛있는 걸 먹든 뭐 친구를 만나든 여행을 가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찍으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각도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음식은 식고 이렇게 즐거웠던 분위기도 날아가고 좋은 풍경을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찍으면 내가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즐겁고 이렇게 즐기기 괜찮은 영상일수록 찍는 당사자는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의 영상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살짝 찍고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제가 초대한 친구들은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들이고요. 싱글맘인 친구도 있고 싱글맘이 아닌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은 다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처음 싱글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아직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예를 들자면 이제 독일의 집은 겨울에 곰팡이가 피기 쉽거든요. 자기 집을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초반에 그런 거를 못했을 때 항상 곰팡이가 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와가지고 곰팡이 닦는 세제 같은 거 사와서 구석구석 다 닦아주기도 하고 가구고 뭐 씻기고 없으니까 어미새가 둥지에 먹이를 물어오듯이 이것저것 다 막 물어다 주고 생일 때 되면은 초대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어려울 때 만난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런지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아무튼 정말 격 없이 어울리는 제 소중한 친구들이고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예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어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도 그렇고 회사에서 동료를 만나도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고요. 또 싫어도 견뎌내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고 싶어요. 친구를 사귀는 철학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친구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름의 방향성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남 재밌어야 돼요. 그게 친구잖아요.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재미있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을 저는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기 전에도 만나서 놀 때에도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 왠지 약속이 좀 취소됐으면 좋겠고 만나면서도 시간이 좀 더디게 가고 만나고 집에 와서도 내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없나? 그 말은 뭐 괜히 했나? 걔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친구가 아니죠. 마음에 막힘이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턱 막히는 게 있거나 탁 걸리는 게 있거나 이러면 요거는 조금 하여간 뭐가 불편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을 저의 이 한정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만날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친구잖아요, 친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물론 그들도 나를 좋아하니까 만나러 오겠죠.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을 때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연락이 뜸하면 알아서 먼저 연락이 와요. 저도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질 때쯤. 또 하나는 그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고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해주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같이 기뻐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친구죠.
그래서 뭔가를 해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항상 나만 주나? 왜 나만 더 노력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어야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가 아니라 서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파악한 나를 또 잘 드러내야 돼요. 이거는 나랑 맞는 이성을 사귈 때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고, 사람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뒤에서야 이제 비로소 저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저 혼자 감당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됐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럼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 결국 내가 나의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고르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더 감당해내고 싶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지가 결국은 저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잘 알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얘기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됐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독일에서 더 친구를 사귀는 게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일단 저를 잘 몰랐고요. 저를 잘 알았다고 해도 한국 사회 자체가 표현하고 어필하고 좀 그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조화롭고 어울리고 그룹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튀지 않게 해내는 게 미덕이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강하게 드러내는 게 좀 그런 걸 지향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일 사회에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생긴 꼴대로 살아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어요. 이거를 또 한 번 느꼈던 게, 제가 재작년 여름마다 혼자 여행을 좀 했어요. 아이를 이제 그 시이모님 댁에 보내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름 이제 휴가가 생기는 거죠, 저도.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제 글을 오랫동안 읽어오신 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공지를 올려서 그분들도 만나 뵐 겸 그 댁에도 머물고 그 근방 여행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나의 글을 좋아할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뵌 분들도 성격은 다 다양해요. 사는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나랑 비슷한 점이 꼭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꼭 나의 어떤 한 면을 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래서 이분들이 내 글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연이 닿은 제 글의 독자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옳고 그름, 정의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면의 심지가 굉장히 단단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저의 독일 친구들도 저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인 제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오래 자리를 잡고 살면서 나의 나와바리를 좀 나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던 제 친구들을 다 하나로 규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더니 역시 제 친구들이라 그런지 자기들끼리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화롭고, 일단 요거 수다 떠는 거 다 좋아하고 여행 가고 휴가 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 친구들은 다 현지 사람들이니까 삶의 기반이 다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여유도 많으니까 휴가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 이제 남편이 있고 없고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 되기 때문에 만나면 또 이제 연애 얘기 많이 하죠. 남편 흉보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 살아 숨쉬는 연애 얘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 키우는 얘기들 이런 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건강하게 나이 먹고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라고 뭐 있잖아요.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건강한 인간관계, 이 즐거운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고 삶의 큰 활력소예요. 즐겁고. 그리고 저는 여기 처음에 정말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되게 차갑고 두렵고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 집 건너가서 사는 거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그리고 구글 지도를 딱 켰을 때 친구 집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고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 친구들.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고 비교적 특수한 상황이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그리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싱글맘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달팽이 집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많지 않아도 맘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다가가서 꽉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일 사람들이 친해지기는 어려워도 친해지고 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베풀 줄 알고 인간관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친구가 되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를 꼭 사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친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봬요. 안녕.